네, 안녕하십니까. 채움 주식의 임도현입니다. 자,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나오션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조선업에 대한 흐름이 제가 몇 가지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자, 오늘은 이 하나오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말씀드릴 테니까, 자, 특히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만큼은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. 자,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, 그리고 이 하나오션 주주분들 댓글로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정말 이 맥점마다 좋은 영상들 올려드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AI 사이클에 대한 변화의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업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AI 사이클에 대해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조선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, 결국에 우리가 조선업을 주도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자, 근데 주도주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일단 첫 번째, 시장의 모멘텀. 자, 시장에 좋은 모멘텀이 있을 때 바로 그 주도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 주도주에서 필수적인 이 실적이 와야 됩니다.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때 정말 이 강력한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. 실적도 좋은데 모멘텀까지 좋다. 사실 주가가 강세 흐름으로 안 갈 수가 없겠죠. 자, 근데 이 하나오션이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, 11월 달에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 무엇입니까? 결국에 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맞추지 못했던 흐름, 그리고 두 번째, 자, 10월 달에 이 모멘텀 기대감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이 폴란드 잠수함에 대해서 고비를 마시면서 이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가 모두 다 좀 공백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 조정이 나왔죠.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를 우리가 아니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와야겠죠? 결국에 첫 번째,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, 자, 이 내용을 보게 되고, 그리고 두 번째, 자,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지, 시장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는지,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지금 수주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체돼 있는 시기거든요. 근데 이 10월 달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기대감, 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올라가게 된 배경을 마련을 했고, 결국에 이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수주 데이터가 따라와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 모멘텀까지 제가 오늘 전부 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, 자,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고, 자, 일단 이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, 자,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죠. 바로 하나오션의 바로 이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종적인 대상 선정까지는 아직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. 자,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? 지금 5단계까지 왔습니다. 지금 제안서 제출 기간이고, 자, 이 마감 기간이 26년도 3월까지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기술 평가하게 되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, 자, 이 7단계가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언제쯤 최종 선정자가 나올 것이냐? 자, 26년도 여름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게 26년도 하반기, 27년도 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우선 협상 대상자가 굉장히 큰 이슈죠. 자, 그런데 아직까지 거의 한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호재 내용들이 나오겠죠. 근데 최종적인 업체 선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의 기간이 남았다라는 거고, 결국에 이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러면 또 다른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?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있고, 그리고 이 KDDX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. 자, KDDX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지금 이 방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지, 수의 계약을 할지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할지, 자,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, 자,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현대중공업의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, 이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오션의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자, 근데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나오션의 모멘텀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. 자,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하고 있질 못합니다.
물론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거든요. 근데 이 팩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자, KDDX에 대한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? 자, 7조에서 한 8조 정도죠. 자, 근데 이 7조에서 8조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. 자, KDDX 같은 경우에는 10년짜리 사업 규모기 때문에 자,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좀 러프하게 생각해봤을 때 자, 1년에 자, 7천억 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하나오션이 1년에 수주받는 금액 자체가 상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조가량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KDDX가 정말 이 하나오션의 모멘텀을 정말 미친 듯 올려줄 수 있는,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이 되는가,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, 자, 이 KDD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오션이 선정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긴 할 겁니다. 근데 중장기적인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놓기 위한 호재로는 조금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죠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모멘텀을 무엇이냐? 바로 이 오스탈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자, 이미 하나오션이 오스탈의 지분을 9.9% 인수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호주 정부의 승인이 남았는데 호주 정부의 승인이 계속적으로 늦어졌죠. 자, 근데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결단을 해주겠다, 호주 정부가 발언을 했습니다. 일단 미국도 이 오스탈 지분 인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, 그리고 팔았던 주체도 호주 정부에 빨리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오스탈이 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의 MRO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, 자, 미국의 MRO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사에 직접적으로 수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. 최근에 하나오션이 MRO 관련해서 이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단순히 이제 보수 그리고 유지 부분이거든요. 근데 본격적인 건조에 대한 수주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법을 바꿔야 되는데, 자, 이것도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, 사실상 한국 조선사에 이 MRO를 직접적으로 수주를 맡기는 게 굉장히 안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.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MRO에 대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를 해서 이 오스탈과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와 이 건조 계약을 맺고, 그리고 이 오스탈에 하나오션이 납품을 하는, 지금 이 미국의 MRO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의 반등세가 좀 좋죠. 오늘도 4%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고, 이 조선사들 중에서 지금 이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. 자, 그럼 삼성중공업이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느냐? 지금 삼성중공업이 나스코라고 하는 군수조선소랑 MOU를 맺었거든요. 이번 이슈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미국의 MRO 시장까지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, 만약에 지금 12월 달에 이 오스탈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하나오션의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한 MOU거든요. 자, 근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스탈이 받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오션이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. 그래서 MOU랑 기업의 인수랑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오스탈에 대한 인수가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이 미국의 MRO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. 그리고 이 MRO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중요하느냐? 결국에 사업 규모가 지금 KDDX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대부분 좀 알고 계시죠? 지금 이 차세대 군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규모가 한 20조로 측정이 되고 있고, 지금 군수 수송선만 하더라도 또 20조 규모 되거든요. 지금 전체 다 합치면 거의 지금 MRO 관련해서 50조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MR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앞두고 있는 하나오션의 모멘텀, 우리가 오스탈 인수를 통해서 MRO 시장에 대한 진출, 자, 이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, 자,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느냐? 자, 이것을 또 봐야겠죠. 자, 일단 여기까지. 자,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, 그리고 이 하나오션 주주분들 댓글로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이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
자,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특수선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실적을 올려주는 주체들은 바로 이 상선 쪽이거든요. 특히나 상선에서 마진이 가장 큰 게 바로 LNG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지금 LNG 프로젝트가 29년, 30년도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서 이와 관련된 도크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조선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런데 이 LNG 프로젝트의 주체가 바로 미국이 대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결국에 미국이라고 하게 되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리 조선소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많은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 미국 쪽에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필리 조선소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하나오션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모멘텀으로 수주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냐? 자, 이 필리 조선소는 어떤 걸 잡겠다? 바로 이 상선 쪽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, 그리고 이 오스탈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바로 이 MRO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겠죠. 이렇게 상선과 그리고 군함, 특수선에 대해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오션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,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시기가 올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말 이 강력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겠죠. 자, 근데 제가 오늘 이 실적에 대해서는 LNG 프로젝트 간략하게나 설명드렸는데 지금 컨테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탱커도 있고 그리고 MR도 있고 또 상선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겠죠. 자, 그래서 이 상선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와 연관 깊은 내용들, 즉 대규모 수주들이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수주 잔고가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만 우리가 추적해보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한눈에 아실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서 자,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전부 다 좀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자,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, 구독과 좋아요 아직 잊지 않으셨죠?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자, 하나오션의 관련 내용을 제가 특히나 주가와 연관 깊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집이 있습니다. 자, 특히나 이 자료집에는 뭐 잠수함에 대한 타임라인 그리고 MRO에 대한 일정들 이런 거 다 넣어놨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상선 쪽이다 보니까 자, 이 LNG 쪽에 대해서 특히나 대규모 수주 내용들이 언제쯤 예상 일자로 나올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제가 타임라인 정리해 놨고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,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수주 잔고 현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확인해 보셔야지 이 수주 잔고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자, 주가의 탄력도도 나오겠죠. 자, 이렇게 이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호재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자,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 구간을 바라볼 수 있을지 예상 목표가라든지 그리고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인 요건을 넣어놓은 이 자료집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제가 강조드리죠. 자, 왜냐하면 현재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거든요. 자, 일단 과거에 어떻게 대응점 안내 드렸는지 보자면 자, 이때 구간이었을 겁니다. 자, 10월 14일에 이 하나오션의 중국 제재 나와서 순간적으로 또 악재가 나왔었죠. 제가 이때는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를 상당히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목표가도 14만 원대 이상 상향을 말씀드리면서 최고점 15만 원대까지 또 찍었죠. 그리고 제가 거의 29일부터 자, 30일까지는 계속적으로 단기 고점에 대한 판단도 해보셔야 된다. 단기적인 고점에서 수익 챙기고 이 하단에서 다시 매수해보는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말씀드렸고 이 수주 잔고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만 사실 과열된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자, 하나오션의 자료집과 그리고 소통방까지 활용해 보시면서 이 다음의 사이클을 냉정하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료집과 소통방 확인하시는 방법은 자, 영상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자, 신청 간편 링크라고 있거든요. 자,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데 자, 거기에 하나오션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클릭 한 번만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접수하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신청 간편 링크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 링크가 안 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, 이러신 분들은 자,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하나오션이라고 자,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릴 거거든요. 연말에 가장 중요한 정보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
자, 지금부터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.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를 바꿀 때마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종목이 반드시 등장하죠. 자,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있는 것보다 수백 프로,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종목만 제대로 잡아도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죠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끝까지 내용 들으시면 이거구나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. 그리고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대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HBM이죠. 근데 지금까지는 이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1500%, 이수페타시스 1300%, 제주반도체 1000%,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HBM 관련주에서 이 템버거들이 탄생했었죠.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? 자, 정답은 명확합니다. 삼성전자 HBM4 협력사, 그 중에서도 이 패키징 기술의 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템버거가 탄생하겠죠.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의 초읽기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HBM4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이거든요. 자,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현재의 12층까지 확장하는 기술,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. 자,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,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. 자, 올해 이미 50% 이상의 성장, 내년에는 130%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폭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그 조건을 갖췄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 이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이죠. 자,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.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자,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. 근데 최근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. 자, 바닥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. 자, 본격적인 상승 스타트 전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여기에는 종목명,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방법,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담아왔습니다. 자, 구독자분들도 아시죠? 수백 프로,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면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20에서 30% 수익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이유가 투자 포인트와 시장의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번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.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결국에 준비된 사람만 그거를 알아봅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또 지나치겠죠.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자, 이번 기회에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,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자,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, 100%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번거로 오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. 자, 급등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